최근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갈등 양상은 코로나19의 등장으로 더욱 급격하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계층이 나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이자 사회적 불평등 연구의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사회에 새로운 계급이 나타날 것이라며 계급 간 불평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근 그가 영국 가디언에 기고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새로운 계급의 분열과 그 안의 불평등을 조명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계급을 4개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의 35%에 해당하는 이들은 전문 관리 기술 인력으로 노트북으로 장시간 업무를 해낼 수 있고 화상의 일을 하거나 전자 문서를 다룰 수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라이시 교수는 위기를 잘 건널 수 있는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약 30%로 의사, 간호사, 재택 간호, 육아 노동자, 농장 노동자, 음식 배달자, 트럭 운전기사, 창고 운수 노동자, 약국 직원, 위생 관련 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이들로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 부담이 뒤따릅니다. 라이시 교수는 수많은 필수 노동자들이 보호장비 부족에 시달리며 그들은 보호장비는 물론 위험수당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입니다. 소매점, 식당 등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체 직원들로 코로나19 위기로 무급 휴가를 떠났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난 21일 퓨리선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직 또는 임금이 줄어든 미국인 중 3개월 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비상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라이시 교수는 이 계급은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고 집세를 내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중심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고 라이시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마지막 계급은 잊혀진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미국인 대부분이 볼 수 없는 곳, 이를테면 감옥이나 이민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물리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라이시 교수는 우리 사이의 격차를 걱정해야 한다며 필수적 노동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면 임금 미지급 노동자들이 건강보다 경제활동을 우선시해 일터로 돌아간다면 잊혀진 사람들이 그대로 잊혀진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이 잡아먹는 사회. 이 말은 영국의 정치가였던 토마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당시 영국의 세태를 비판하며 유명해진 말입니다. 16세기 들어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면서 원료인 양모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지주들은 마을의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고 양을 기르기 시작했죠.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을 기르는 것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자리를 내어준 농민들은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울타리를 친다는 뜻의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도시로 유입된 농민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1601년 빈민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빈민법은 최초로 빈민에 대한 관리를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시초로 평가되는 법입니다. 200여 년 후 또 한 번의 엔클로저 운동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양이 아닌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산업혁명 때문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에서는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죠. 폭발적인 공업화에 부응해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식량난도 심각해졌죠.
영국 정부는 값싼 대량의 도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 절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쫓겨나야 했죠.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 도시로 가야 했던 상황이 1차 엔클로저 운동과 비슷해 이를 2차 엔클로저 운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1834년 다시 빈민법을 제정합니다. 이를 엘리자베스 여왕의 빈민법과 구분하여 신빈민법이라 부릅니다. 신빈민법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있는 불황인에 대한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에서는 사회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인보관 운동이라 부르죠. 이 운동은 빈곤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사회의 잘못된 체제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사회조사는 빈곤의 원인을 다양하게 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